자, 이번 시간에는 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통계입니다. 통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측정에는 모든 측정에는 에러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럼 과연 그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내용이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장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우스 분포, 그리고 이제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 뭐 이런 거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뭐 어시스턴트 T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슈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그래프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통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섹션 4-7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최소 자승법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캘리브레이션 커브 우리가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어떻게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구하는가 이제 그런 등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배워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통계 여러 가지 기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나오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어,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뭐 한번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스 분포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고요. 또는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3장에서 배웠던 그 랜덤 에러는 이 랜덤 에러를 뭡니까? 이 통계 처리하면요. 이게 어떤 일정한 분포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미 이 프리드리 가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다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우스 분포는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랜덤 에러니까 어떤 평균 값을 가지고서 이 적게 나올 때와 더 많이 나올 때 그게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선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러가 많이 이 대칭점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할 텐데 이 평균 대칭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평균값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평균값에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고 점점 평균값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분포를 이제 나타내는 거 이론적으로 구한 것이 바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정규 분포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 자연계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이런 분포 곡선이 실제로 관찰됐어요. 그죠? 어, 뭐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이게 인위적이라기보다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수능을 치잔 말이죠. 그죠? 수능 분포곡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대강 가우스 분포곡선을 합니다. 그죠? 가장 그 중간치, 그죠? 평균을 몰려 있고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요. 성적이 또 나쁜 학생 수도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수능을 치렀는데 그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가우스 분포곡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학생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 수학 문제 자체가 문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무진장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대칭 곡선 이게 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그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분포 곡선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가우스 분포 곡선 이게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빼면은 이게 이제 요게 0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통계 처리가 훨씬 더 간단하죠. 어쨌든 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보세요. 데이터가 요 평균 근방에 많이 몰려 있고 평균으로부터 플러스로 벗어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벗어나든지 점점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근데 요 곡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대강 알겠는데 이 곡선의 식이 과연 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가우스 같은 천재라 야 이제 이걸 알아낸 거죠. 그죠? 어쨌든 개념은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가우스 분포 곡선을 우리가 어, 그리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니까
평균을 알아야 됩니다. 평균은 그냥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눈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는 우리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취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데이터 개수가 무진장 많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뭐 인구를 대상으로 그걸 뭐 저기 어떤 통계 처리한다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표본을 이제 저 샘플링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저기 모 집단이 있어요. 모 집단. 여기서 보니까 모 집단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보통 히라보로 표시해요. 뮤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집단을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통계 처리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표변을 추출해서 일정한 사이즈에 그때 평균을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죠. 그거는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평균을 x바 위에 바 치면은 그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때 이제 여기 n이 그, 그 샘플의 그런 크기죠. 그죠? 개수인데 n이 굉장히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요 x바가 뮤, 그죠? 모집단의 평균에 근접한다는 이러한 가정이 여기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그 표준 편차를 또 구해야 되는데 요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기 가운데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 검은색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녹색처럼 약간 뚱뚱하게 분포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둘 다 가우스 분포 곡선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홀쭉하면은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이게 바짝 몰려 있다는 뜻이고 뚱뚱하면은 퍼져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준 편차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죠. 그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요 평균이 나왔으면은 여기 평균입니다. 각 데이터를 평균 차이를 구합니다. 그죠? 차이를 구해서 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뭐 이거를 개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제로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게 제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야지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더해요. 전부 다 더해서 그걸 뭘로 나누냐면요. 데이터 개수 빼기 1로 나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n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은 요 샘플의 이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근접한다. 이런 가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왜 n-1로 하느냐? 평균 구할 때는 n이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이 실제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평균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데이터는 전부 다 독립적인데 평균을 구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자유도가 하나가 이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렇게 1을 빼야 돼요. 반드시 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egrees of freedom이라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데이터가 n개면은 자유도는 n이죠. 평균 구할 때 씁니다. 근데 이제 표준 편차 구할 때는 뭐예요? n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평균 쓸 때 이미 자유도가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 평균을 우리가 절대적인 평균을 이미 알고 있으면은 표준 편차 구할 때 이것을 n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그죠? 측정치에는 우리가 진짜 참값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표준 편차 구할 때는요 n-1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variance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variance는 단지 이 표준 편차 시그마를 제곱을 한 겁니다. 또는 s를 제곱한 거예요. 샘플의 표준 편차.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는 이 절대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relative standard deviation이 중요하죠. 그죠? 그게 뭡니까 이거? relative니까 요 표준 편차를 요 평균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예가 있어요. 여기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 한번 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저 측정치가 있는데요. 821, 783, 834, 855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뭐 시계 넣고 그냥 풀면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계속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 어, 종류와 연필로 풀 수 있어요. 평균은 823 점하고 2, 유숫자가 세 자리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점 밑에 하나 요까지도 일단 끌고 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계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맨 나중에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라운드 오프 에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요거 아니면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갖다가 뭐 더 밑에 숫자를 다 끌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계산기가 좋아서 가능한 여기 나온 답을 그냥 여러분 저장해놨다가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요 시계를 구해 풉니다. 여기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요 하나가 써있기 때문에 이때 4-1로다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여기 4가 아닙니다. 3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씌웠더니 30.3. 그래서 역시 여기 끝에 하나 달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여기 이제 우리 식처럼 여기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3.7%가 나오는 거죠. 그죠? 위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 문제 없죠? 근데 그럼 데이터가 여기 4개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막 한 뭐 2, 30개 되면 어떠냐? 이게 너무 힘들죠. 특히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이. 그럴 때는 여러분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는 B 컬럼인데요 상관없습니다. A 컬럼 써도 되고 아니면 요 1에다가 쭉 오른쪽으로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컬럼 B에 이렇게 하나 둘셋넷 위아래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쳐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세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요 엑셀에 그 빌트인 함수라고 그러죠. 원래 내장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은 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죠? 그냥 에버리지 그냥 쓰고 하고 쓴다며 걸어친 다음에 B1부터 B4까지 여기 콜론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B1부터 B4까지 여러분들이 저거 할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령어를 쓴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셀에다가 놓고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통계적인 계산이나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요. 반드시 앞에다가 요 이퀄 사인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퀄 사인을 안 집어넣으면은 요것이 하나의 문자로 인식돼서 그냥 요 문자가 여기 채색이 돼 있어요. 그죠? 반드시 이퀄 사인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 B5에다가 여러분 커서를 집어넣고요. 이런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명령어가 stdev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약자입니다. 그리고 .s 그죠? 예전에는 이게 뭐 저 s 없어도 상관없을 텐데 이 책에는 이렇게 이제 s를 이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B6 그 밑에 컬럼에다가 요 셀에다가 집어넣네요. 그 다음에 요 명령을 집어넣고 괄호치고 B1부터 B4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일일이 저 여기 복잡한 요 식을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우스 분포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곡선이고, 이거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뭐 이거 이 분포 곡선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분포 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학 책을 혹시 사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가우스 분포 곡선이 제일 많이 쓰죠, 그죠? 이항 분포 곡선이라고 다 이게 가우스 분포 곡선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도 여러분 우리 화학에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져요. 상당히 복잡한 식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알아냈다는 거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인데 여기 x축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가우스 분포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요거 식을 외워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만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아니면은 굳이 힘들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야 돼요. 요 잘 보십시오. 이건 완전 수학식인데
요 커브가 단순한 커브가 아니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엑스포넨셜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요. 이게 대칭이죠, 양쪽에. 그러니까 어때요? 대칭이니까 요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하고 요 괄호치고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제곱으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